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시놉시스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 자세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놉시스는 그리 말할 게 많지 않습니다. 뉴저지 패터슨에 사는 버스기사 패터슨이 시를 쓰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에 인물 구도를 덧붙여보자면 패터슨에게는 로라라는 아내가 있고 개도 한 마리 기르고 있고 그렇죠. 주변의 동료들이나 즐겨가는 주점의 사장이나 뭐 이런 지인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 어느 것도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일상적인 일주일을 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8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패터슨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 엔딩에서 다시 월요일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화를 처음 보면서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반복되는 구조의 흐름도 그렇지만 소재가 영화계에서 언급했던 소재들이 많았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봤을 법한 소재들이 되게 많이 등장했습니다. 네. 뭐 쌍둥이, 시, 일상의 반복,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뒤바뀌고 마지막에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뭐 그런 소재들이 친숙했는데 익숙한 소재들을 어떻게 또 변주해서 영화를 보여줄까가 궁금했는데 새로운 맛으로 영화를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일단 월요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을 보면은 일단 패터슨이 아내 로라와 침대에서 자고 있는 장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여줘요. 마치 이 영화가 시간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의 진행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가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 다음엔 개를 보여주죠. 이 사람에게는 아내도 있고 개도 있고 도해지 변두리 쪽에 사는 사람인가 보네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리얼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쵸. 저렇게 먹고서 출근하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버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노트에 무언가 끼적이는 것을 보여주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직업은 버스 기사인데 시 쓰는 걸 좋아하나 보네. 내레이션으로 계속 시 같은 것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쵸. 아마추어 시인인가 보다. 이런 정보들을 계속 던져주죠. 맞아요. 그리고 이 버스 관리를 담당하는 돈이라는 동료도 한번 보여주고 승객들이 버스에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점심시간에는 주인공인 패터슨이 그레이트 폴이라는 폭포 패터슨에 있는 지역 폭포거든요. 거기 가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시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시의 소재는 성냥이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아내인 로라가 커튼을 매달고 있고 집안 곳곳에는 아마도 아내의 로라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들이 몇 개 걸려있죠. 네. 강아지 그림들. 그리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패터슨은 또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는 곳은 자신의 단골 주점이고요. 패터슨은 백인이지만 흑인들로 가득 찬 점포 안으로 들어가서 재즈 매니아인 흑인 사장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하루를 처음에 보여주죠. 월요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월요일 하루를 통해서 관객들이 대충 어떤 영화인지 감을 잡을 수 있고 저런 식의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직업은 뭐고 이 사람의 평소 생활은 뭐고 주변 인간관계는 어떻고 평소에 동선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면서 그 뒤에 나올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일상들도 자연스럽게 월요일에 복붙되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자 베이스 역할을 해주죠. 네. 상당히 세련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련되다는 말이 맞는 게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막 인물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이것이 지루한지 아니면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굳이 인물의 상태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물론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직업이 버스 기사가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자신이 평소에 하는 것이 시 쓰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주점에 찾아나가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아 나도 저런 비슷한 것을 일상에서 즐기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영화와 관객 자신 하나하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세련된 소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제시되는 화두는 역시 시죠. 그리고 시간이고 시간의 순환 속에서 시를 쓰는 아마추어 시인이자 블루카라 노동자의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게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영화는 시하고 떼려야 떼어 놓을 수가 없는 매체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소설하고 영화를 더 연관시키기 좋아하죠. 왜냐하면 가장 메이저한 대중예술 매체니까. 근데 사실 영화하고 더 잘 어울리는 거는 소설보다는 시지. 그쵸. 왜냐하면은
영화는 2시간에서 3시간이라는 형식의 제한이 있고 네. 지속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설처럼 스토리의 볼륨을 두텁게 가져갈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요약의 요약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축약적인 형태로 서사를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에 가깝게 되죠. 그쵸. 혹은 그 점에서 시라는 소재가 영화를 암시한다는 그런 효과가 또 있고 그리고 이 패터슨의 일주일의 일상 자체도 마치 시처럼 진행되잖아. 굉장히 함축적으로 시간을 집약시켜서 그 점에서 시라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소재가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네. 이 영화에는 검은색과 하얀색의 대조가 자주 나옵니다. 맞아요. 일단 패터슨과 로라 자체가 물론 로라는 페르시아계니까 엄밀히 말하면 백인이고 코카시안이지만 관념적으로는 유색인종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패터슨과 로라 자체가 블랙 앤 화이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패터슨이란 동네 자체가 거주민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주로 저소득층에 외국인도 많이 살고 뭐 이주노동자도 많이 살고 뭐 그런 식이잖아.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인인 패터슨의 정체성은 굉장히 두드러지죠. 길 가다 보면은 자기 개한테 시비 거는 히스패닉들도 있고 그렇죠. 세탁소에서 랩을 연습하는 힙합퍼도 있고 이 사람은 흑인이죠. 그리고 단골 주점에 들어가면은 다 흑인 천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패터슨이라는 개인 자체가 블랙 앤 화이트예요. 네. 그리고 집안 인테리어를 보면 또 이게 블랙 앤 화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커튼을 보면은 배경은 화이트 그리고 무늬는 블랙이거든요. 네. 근데 이 커튼을 만든 로라는 블랙 앤 화이트 의상을 입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배경은 블랙이고 무늬가 하얀색인 그런 식으로 커튼과 대조를 이루는 의상을 입고 있죠. 그리고 로라가 만드는 머핀이라든가 기타라든가 다 블랙 앤 화이트거든요. 그쵸. 아니 왜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를 강조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명확하더라고요. 블랙 앤 화이트 하면은 피아노가 나는 대본에 떠오르는데 이 영화가 또 음악적인 영화잖아 굉장히. 그러네요. 일주일이라는 것도 사실 칠음기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거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런 순환 구조, 시간의 반복 구조와 그런 시적인 운율들이 음악적이고 피아노스럽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블랙 앤 화이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블랙 앤 화이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세상을 흑과 백으로 보잖아요. 근데 일상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망했어. 아 내일은 또 좋은 날, 또 어제는 망했네. 이렇게 하루하루를 좋은 날, 나쁜 날 반복하잖아요. 그냥 그거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화 내에서도 보면은 흑인 그 연인이 패터슨이 자주 가는 주점에 역시나 단골 손님들이죠. 네. 에버렛과 마리. 남자가 에버렛이고 여자가 마리죠. 네. 그 두 명을 흑과 백으로도 나눌 수 있는 거고 또 농담을 하다 보면 에봇과 코스텔로였나요? 네. 그 코미디언 그쵸. 이야기도 그렇고 영화 군데군데 보여지는 쌍둥이들도 그렇고 네. 로미오 앤 줄리엣도 그렇고. 그쵸. 그런 식으로 흑과 백 명확하게 뭐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거죠. 흑과 백 그것들이 일상 속에 모여서 어떤 결과를 맺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흑이 있고 어떤 백이 있는지 그런 리듬 같은 느낌으로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흑백 영화가 중간에 나오죠. 그게 또 20세기 초반 영화야. 마치 시간은 뒤로 거꾸로 돌아가는 듯이. 그러네. 근데 이게 진짜 그 영화의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맞아떨어지는 게 처음에 등장했던 시계라는 요소. 시계가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 그쵸. 그거를 몇 번에 걸쳐서 컷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쌍둥이라는 요소. 쌍둥이는 뭐 복제, 반복 이런 거지. 그쵸.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도 그렇고. 그 주인공인 패터슨은 패터슨에 사는 사람이고 이거를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하고 이 사람은 버스 드라이버야.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하는 버스 드라이버. 이거부터가 반복적이고 순환적이지. 영화 자체가 반복과 순환의 구조를 이루죠. 근데 이게 완전히 갇힌 건 아니고 조금씩 열화가 되죠. 이게 손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다른 맥락을 띠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진전하고 무언가 축적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2시간에 걸쳐서 인물들이나 배경이나 극적 요소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화음을 이룬다. 마치 피아노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일어난 비극 같은 경우도 그것을 더 강화시켜주죠. 토요일을 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무도 끝났어요. 쉬는 날이고 지금까지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던 로라가 컵케이크를 만들어서 대박을 칩니다. 네.
화요일에는 기타 좀 사달라고 쫄라대던 여자가 기타값보다 더 벌었어요. 그리고서 오랜만에 데이트도 재밌게 잘했어. 맞아. 영화도 근사한 거 잘 봤고 무언가 쌓여나가고 이어지고 진보되는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지금까지 써왔던 시가 백지가 되어 있죠. 개가 다 씹어 먹어버렸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전까지의 축적된 스토리가 다 무화되면서 0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거쳐서 다시 패터슨은 월요일의 일상을 맞이하죠. 이 월요일은 그전 월요일과 거의 같습니다. 장면적으로도 그렇고 그쵸.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반복적이고 순환적이고 이 영화 안에 원운동을 벌이는 그런 것들을 참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 네. 무언가 클로즈업을 한다거나 자극적인 효과를 넣는다거나 강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안달복달을 티낸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수더분하게 담담하게 나열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나열하면서 슬로우 템포로 시간의 순환을 잘 보여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원 그리고 순환, 반복, 계속해서 돌아가는 일상. 사실 이거는 전작인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에서도 계속 맴도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번 작품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전 작품에서 예고편처럼 살짝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테마 자체는 사실 드문 건 아니잖아. 그쵸. 근데 그게 극적 요소들과 너무 호응을 잘한다는 거지. 아마추어 시인이라는 것부터 색채감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 테마를 위해서 복무하는 그 테마가 아니면은 안 되게끔 조화를 이룬다 싶었고 그 와중에 인물들의 감정 같은 것도 비록 스토리나 서사를 원하는 작품이 아님에도 오히려 그러기에 관객에게 더 공감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패터슨 보면은 그렇게 화끈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쵸. 어찌 보면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야. 영화를 찬찬히 보면은 딱히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로라하고도 보면은 불협화음이 꽤 있거든. 맞아요. 뭐 로라는 취미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열정 같은 거를 이거저거 과시하고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패터슨은 사실 그냥 보조만 맞춰주는 것 같아 어느 정도. 맞아. 그리고 패터슨의 시 세계 같은 거라든지 사세계 세계 같은 것도 로라에게 완전히 전달되지 않지. 그리고 로라 이외의 인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돈이라는 동료의 이야기는 그냥 스쳐가는 일상 사이일 뿐이야. 나머지도 다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일상인 거잖아. 나는 세상에서 버려졌어 이러면서 고래고래 떠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이야기야말로 진짜 이야기라는 것처럼 이야기가 없는 거야말로 이야기라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게 정직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듯 흑과 백, 기쁨과 슬픔 뭐 이런 게 반복되는 주제처럼 깔리잖아요. 사실 이거는 인생의 원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있듯 비 오면 개고 무지개 피고 그러다 다시 비 오고 다시 무지개 피고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 있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초연하게 느끼기는 쉽지 않거든요. 마냥 기뻤으면 좋겠고 마냥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 반복하면 지루하고 그래서 좋은 걸 찾지만 또 절망하고 그래도 다시 또 일상은 반복되는 거고 그런 배경이 깔려있고 그런 초연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영화 배경으로 깔아놨을 때 등장인물들이 행동하는 게 마치 관객을 보는 우리의 행동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제 주인공 패터슨은 아마추어 시인이지만 아내의 응원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욕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은 버스 기사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예술적인 욕망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로라도 마찬가지고. 그쵸. 하지만 두렵죠. 이 시가 복사가 되는 순간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그리고 나 혼자 간직했던 이 예술 세계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는 순간 원본 아닌 복사본들로 가득할 텐데 그렇다면 이것의 고유한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날만 계속될 줄 알고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절망을 맺게 되죠. 정말 최악으로 치달아요. 티클모아 태산을 만들어서 이제는 복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꿈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 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많은 요소들로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패터슨의 시뿐만 아니라 뭐 연애 관계에서 잘 되다가도 결국 파국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 말도 안 되는 실수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그렇다고 절망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빈 용지에 가능성을 던져주고 아하라고 하는 단순한 대사 한마디로 너무나도 쉽게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반복된 일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게 묘한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시도 영화도 음악도 인생도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다. 그런 식으로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조율되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크게 나쁘지 않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영화 자체는 동일할 수 있어도 그걸 보는 사람의 감상은 변할 거거든. 그리고 어느 부분에 비중을 안배해서 보게 될지는 전적으로 본인 선택일 거고 그것도 말 그대로 순환되는 거지. 어느 날은 토요일에 개새끼가 시집 씹어먹은 게 좀 더 눈에 들어올 거고 목요일에 소녀하고 시 얘기하는 게 더 눈에 들어올 거고 어떤 날은 아하가 좀 더 임팩트 있을 수 있겠고 그거는 자기가 어떤 요일에 어떤 감정으로 이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 점에서 순환적이지만 한편으로 또 순간적인 영화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싶네요. 그러네요. 반복되는 순간순간들을 포착했으니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칭찬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시가 좋았다. 시의 소재가 일상적이고 이 캐릭터와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인종이랄지 어느 나라랄지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일상의 반복과 소재들을 담아냈기에 정면에 영화 스크린에 시를 직접적으로 자막으로 쓰고 읽는다는 거는 정면 도전하는 거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와 호응하는 요소가 그레이트 폴이지. 그레이트 폴. 폭포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시를 쓰잖아. 네. 그리고 이 시집이 개작살이 났을 때 패터슨이 그러죠. 어차피 물 위에 뜬 그림과 같은 것이었다 라고. 그러니까 마치 시라는 게 폭포 같은 거라는 인상을 주지. 폭포는 계속 흐를 뿐이잖아. 거기에 무언가 쌓이거나 흘러 넘치거나 이러지 않잖아. 그냥 그 순간 흘러갈 뿐이고 그 이미지도 굉장히 형상화가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폭포 같은 영화인 거지. 단점을 그럼에도 뽑자면은 일상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평화로운 일상이 아닐까 라는 왜?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총기 난사도 있다고. 그렇긴 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안 보신 분들이 무시무시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귀여운 에피소드입니다. 사실 너무 할 정도로 평화로운 순간만 이야기한다.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왜 버스 고장도 난다고? 아휴, 버스 고장 나봐야 그냥 옆에 있는 스마트폰 빌리면 돼. 뭐 그 정도야. 그래서 너무 이 주인공이 통달한 듯 뭔가 초월한 사람인 듯 너무 무심하고 자기의 삶이 아닌 듯 양 하는 게 이질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집이 찢어졌을 때 한 번쯤은 퍽 이러면서 욕지거리 한 번 할 법한데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게 약간 이건 너무 평화로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영화의 분위기랑은 어울리지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종일 잠도 못 잤다고 일요일에. 그렇긴 하네요. 뭐 그런 사람인 거지. 그리고 그게 영화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득력이 있잖아. 그 캐릭터에 대해서. 나도 단점을 꼽자면은 난 일본인을 꼽고 싶어. 일본이 너무 뜬금없어. 맞아요. 아하는 재밌긴 하지만 그 뿐이고 뉴욕 힙스터들이 좋아할 법한 오리엔탈리즘적인 소재. 그쵸. 여기에 동양인 하나쯤 있어야지. 중국인보다는 일본인이 좋겠네. 그나마 하이쿠가 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 하이쿠. 일본의 특유의 율시 형식이죠. 서양의 와페니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정도까지 가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뜬금없고 팬시적인 요소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인 얘기하다가 생각나는 건데 일본인 시인과 패터슨이 공통으로 선망하는 시인으로 꼽은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이라는 것도 선정을 잘한 것 같아.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름이잖아. 이름이 반복적이라서 라임이 있는 이름이잖아. 마치 이 일본인 시인과 패터슨이 서로 복사하는 거울인 것처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시인도 이름이 복사된 이름이잖아. 그 운율감이 좋지. 그거 하나는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흑백을 계속 칠하고 흑백을 입고 흑백을 만들고 흑백을 연주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쌍둥이들의 눈에 띄입니다. 부인도 쌍둥이의 꿈을 꾸고 이런 쌍둥이도 영화적인 형식이나 운율처럼 보였는데 나도 그렇게 봤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그 전날과 그 다음날의 쌍둥이잖아. 그러네요. 외형은 같지만
또 속은 다를 수 있는. 패터슨과 노다도 사실 서로 쌍둥이지.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성질체 같은 거지. 서로 분자식은 똑같은데 성질은 완전히 다른. 그럼 뭐 슬슬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선문다처럼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스님, 이 반복되는 일상에 맨날 일은 하고 신은 한번 그래도 꿈이 있어서 깨작거리고 있는데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랬을 때 던져줄 수 있는 선문답 같은 느낌. 그만큼 명쾌한 느낌이 들었고 일본인이 등장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색다르다? 내가 기대했던 패터슨 씨의 모습과 다른 곳에서 대답을 찾아주잖아요. 경종을 울린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천지창조가 생각이 났어요. 천지창조할 때 7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첫날엔 뭐를 만들고 둘째 날을 뭐를 만들고 뭐 6일째 뭐 만들고 7일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신의 7일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인간들의 7일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위대한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인간, 우주의 먼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생명체는 그냥 반복해서 살아갈 뿐이다. 그 와중에서 아웅다웅하지만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 어차피 또 내일은 오니까 아하 하고 넘기면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네. 인간으로서 위로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굉장히 새로운 영화였습니다. 가볍게 보기 좋았고 별점은 4점. 네. 저는 짐 자무시 영화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전 영화들도 물론 재미있고 인상 깊게 보는 게 많긴 하지만 어딘지 얄팍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고 가장 형식미와 완성도가 높은 영화가 아니었나. 굉장히 형식적인 영화잖아.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중점을 둔 영화지. 아마 이거보다 좋은 영화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점은 4개 주고 싶네요. 다음 주는 제가 고를 텐데 어띵님이 말씀하신 가장 따뜻한 색 블루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